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눈앞에 이 선녀 같은 여인을 보고 혹시 이미 눈이 커지고 심장이 요동치며 침이 화면에 떨어질 뻔하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중동 최고의 미녀로 불리며 12살 때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그녀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와 더욱 특별하며 아직 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예술의 최고봉에 섰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환생한다고 해도 그녀만큼 정교한 이목구비를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실의 삶은 표면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암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를 해치기까지 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을 따로 감금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딸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아 귀족의 노인들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외모는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그리고 화려한 외모 뒤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바이의 육공주 셰이카 살라마 공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8월 8일 두바이에서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셰이카 살라마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현 두바이의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이며 호화 차량이 너무 많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 유명한 슈퍼 부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힌드 대왕비입니다. 현재 그녀의 모습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17살 시절의 빛바랜 사진만 보더라도 그녀가 자연미를 타고난 미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총 12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살라마 공주는 6째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라마 공주가 점차 자라나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결점은커녕 부모님의 우수한 유전자를 완벽히 물려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형제자매 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12살의 살라마 공주는 아버지를 따라 국제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아직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언론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권력과 지위가 높은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카메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살라마 공주는 단 하룻밤 만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는 전 세계 네티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살라마 공주의 이목구비는 그야말로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로 과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섬세한 위아래 아이라인이 깊고 입체적인 큰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연분홍빛 입술은 촉촉하고 매력적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 드문 자연미의 극치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 덕분에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가 자라면서 성형수술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살라마 공주는 성장한 뒤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했고 전혀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 이후 열린 세계 10대 가장 아름다운 공주 선발대회에서도 살라마 공주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라는 칭호를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사진을 본 수많은 네티즌들은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감탄했고 심지어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유머 섞인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살라마 공주는 빼어난 외모 외에도 사람들을 부러움에 빠뜨리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어릴 때부터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두바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주 할리파, 유일무이한 7성급 호텔 등이 모두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양쪽에 질비한 호화 차량과 고급 주택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죠. 심지어 두바이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현지 거지의 월 수입이 7만 달러, 약 1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까지 존재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부유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인 살라마 공주는 당연히 국민들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입니다.
살라마 공주는 미성년자 시절에 이미 자신만의 롤스로이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주문 제작된 분홍색 모델이었죠. 참고로 롤스로이드를 맞춤 제작하려면 최소 하나 42억 원이 필요하며 차량 소유주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살라마 공주가 많은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라마 공주는 다른 많은 부유한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승마를 좋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타려면 외곽의 승마장으로 가야 하지만 살라마 공주는 자신의 궁전 안에 승마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승마장에는 수십 마리의 말이 있었으며 그중 가장 비싼 말은 경매에서 구입한 것으로 920만 달러, 한화 약 13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애완동물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며 조금 특별한 경우에는 돼지나 어린 양 같은 동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살라마 공주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다릅니다. 그녀는 호랑이, 코끼리, 사자, 공작새 등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물론 이런 독특한 애완동물 사랑은 두바이의 부유층 사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두바이 부자들은 이러한 대형 희귀 동물들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사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본래 사나운 성격을 가진 호랑이조차 주인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라마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일반인들보다 한 발 앞선 출발선을 가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아름다우며 수많은 소녀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살라마 공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녀만의 아픔과 불가피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두바이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습니다. 두바이 여성들은 1년 내내 아랍 전통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온몸을 완전히 가리고 손등조차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두바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자는 남성의 사유물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부잣집 딸이거나 강력한 가문 배경을 가졌더라도 결혼한 여성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남성과 대화조차 금지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심한 질책을 받거나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두바이 사람들이 여성의 출산 능력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산 능력이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많은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여성만이 좋은 여성으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살라마 공주의 어머니 힌드 왕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힌드 왕비의 현재 모습은 인터넷에서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큰 미모를 자랑했지만 두바이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아 결국 집안에 감금되다시피 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힌두 왕비가 낳은 12명의 자녀는 위대한 모성애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억압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살라마의 두바이 왕실 내 생존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복 형제자매가 수십 명이 있는 대가족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들은 겉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면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화목한 풍경은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공주인 살라마는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라마의 운명은 많은 이복 형제 자매들과 친밀하면서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한평생을 같은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실은 살라마에게 끝없는 부와 명예를 제공하지만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사생활이 매우 혼란스럽고 뒤에서는 온갖 술수를 부리며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서도 2명의 오빠가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라시드 모하메드는 두바이의 큰왕자, 즉 살라마의 큰오빠입니다. 그는 원래 왕세자로 책봉되어 밝은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분을 지키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장소를 전전하며 많은 여배우들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두바이 셰이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왕세자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이후 라시드는 더욱 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 기이하게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함단 모하메드는 2번째 왕자로 왕세자 자리는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동 최고의 재력과 외모를 가진 남자라 부르지만 사실 그는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형의 왕세자 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형이 가장 사랑했던 셰이카 공주까지 빼앗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함단은 아버지의 관심과 총애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형제들을 모함하며 계략을 꾸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두바이 왕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위기가 가득 차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라마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면 권력 다툼이나 총애 경쟁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평안을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살라마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아닙니다. 살라마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두려워한 존재를 꼽자면 아마 그녀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2019년 두바이 왕비 하야는 두 자녀와 함께 3,100만 파운드, 약 553억 원을 들고 영국으로 급히 도망쳐 영국의 보호를 요청하며 두바이 셰이크 모하메드와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부유한 왕비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이혼을 선택했을까요? 게다가 영국까지 와서 이혼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모하메드는 자신과 하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사우디 왕세자와 정략 결혼시키려 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평판은 누구나 알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런 결혼은 딸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나 다름없었고 공주의 평생 행복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야는 이를 알게 되자 당연히 딸의 정략 결혼을 막으려 했지만 모하메드는 설득은커녕 왕비를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하야의 침실에 익명의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략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위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하메드가 딸에게 상처를 준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두바이에는 과거 2명의 공주가 아버지의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매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샴샤 공주는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 특공대에 의해 붙잡혀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관련 기관에서 두바이의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알 수 없는 세력의 방해로 인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샴사의 친언니인 라피타 공주는 한 번은 동영상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모하메드는 자녀들의 안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뒤 라티파는 서둘러 두바이를 탈출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인도 해안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3년 반 동안 감금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모하메드의 눈에는 딸들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 혹은 애완동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공주가 결혼하라면 공주는 단장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살라마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중동의 첫 번째 미인이라 불렸던 그녀는 어릴 때 유명세를 얻은 후 거의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살라마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강요로 아랍의 한 반개 귀족과 결혼하여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10몇 살 연상이었으며 아버지의 압박에 굴복해 그녀는 그저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살라마는 화려한 가문 배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들과 끊임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12명의 자녀를 낳았던 것을 떠올려 보면 살라마 역시 미래에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행운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출발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나름의 고충과 억울함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살라마를 예로 들어보면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을 넘어 신의 축복을 받은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도 정치적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두바이의 이런 전통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라마 공주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